1779년 5월 12일 음력으로는 3월 27일.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도 유난히 빛나는 개혁 군주 정조는 이날 또 하나의 파격을 감행했다. 규장각 검서관으로 서울 출신 인물들을 대거 등용한 것이다. 그 중심에는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같은 걸출한 인물들이 있었다. 이 작은 인사 조치는 단순한 인사 행정이 아니었다. 조선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과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조용하지만 거대한 혁명이었다.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다. 그리고 그 신분제는 매우 복잡하고 냉혹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는 구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양반 내부에서도 순혈주의적 차별이 있었다. 양반 남성과 양인 출신첩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서자라했고 선인 출신첩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얼자라했다. 이 둘을 합쳐 서얼이라 불렀다. 서얼들은 겉으로는 양반 자제였지만 사회적 현실은 참혹했다. 법적으로도 출세에 엄청난 제약이 있었다. 과거 시험을 볼 수는 있었지만 문과처럼 정식 관료로 가는 길은 막혀 있었다. 특히 고위관직으로의 진출은 원천 봉쇄되다시피 했다. 아버지가 아무리 고위관료라 해도 첩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얼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신세였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균질하지 않았다. 부유한 양반 가문에서 출생한 서얼들은 종종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었다. 서얼들은 본처 자식들과 달리 집안의 공식 계승자가 될 수 없었지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를 이용해 자신의 삶을 다채롭게 꾸려나가기도 했다. 용돈을 넉넉히 받는 경우가 많았고 문과시험은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었기에 무술 실력으로 이름을 떨치기도 했다. 이 덕분에 조선 후기로 갈수록 싸움 잘하고 돈 많고 때로는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서얼들이 동네짱, 지역의 실질적 실력자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정조는 이런 현실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는 조선을 진정으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혈통이나 가문보다 능력을 중시해야 한다고 믿었다. 정조 자신도 고리무원의 상황에서 성장했다. 그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을 지켜보며 조선 사회의 부조리와 편견을 체감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그에게는 혈통보다 재능이 훨씬 더 중요했다. 규장각은 정조가 직접 세운 왕실 도서관이자 실질적으로는 인재 육성 기관이었다. 여기서 규장각 검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고 필사하는 일을 넘어 국가정책 연구, 각종 문서 편찬, 심지어 국왕의 비서관 역할까지 수행했다. 검서관은 왕 가까이서 일하며 지식과 정치력을 연마할 수 있는 자리였고 거기서 실력을 인정받으면 승진의 길도 열려 있었다. 정조는 이 중요한 규장각 검서관 자리에 서울 출신 인물들을 대거 발탁했다. 박제가는 조선 후기 실학을 대표하는 천재적 경제학자였고 유득공은 한국 고대사 연구에 혁신적 업적을 남긴 학자였다. 이덕무는 뛰어난 문장가이자 독서가로 문학과 학문 양쪽에서 깊은 조예를 보였다. 이들의 등용은 조선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신분에 막혀 묻혀버릴 뻔했던 인재들이 왕권의 직접 후원 아래 등장했고 그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실용적 학문은 조선 후기 문화와 학문의 지형을 바꾸어 놓았다. 박제가는 중국과의 교류 확대를 주장하며 북학론을 정리했고 유득공은 삼국사기를 넘어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으며 이덕무는 조선 지식인 사회에 새로운 문학적 감수성을 불어넣었다. 정조는 이렇게 말없이 조선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기존의 성리학적 질서를 유지하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능력 중심의 인사정책을 통해 조선의 미래를 새로 짜고 있었다. 물론 정조의 서얼 등용이 완전한 신분제 철폐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서얼은 법적으로 차별받았고 조정 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하지만 정조의 이 작은 균열은 이후 서얼 출신 지식인들이 활발하게 사회로 진출하는 초석이 되었다. 조선 후기 사회는 점차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방향으로 변모하기 시작했고 이는 19세기 조선이 겪게 될 더 큰 변화의 예고편이 되었다. 1779년 5월 12일 정조는 규장각 검서관으로 서얼들을 임명함으로써 단순히 몇몇 인재를 발탁한 것이 아니라 조선 사회 전체에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출신이 아니라 능력이어야 하지 않는가? 정조는 혈통보다 재능을 보았고 가문보다 꿈을 믿었으며 전통보다 미래를 향해 걸었다. 그의 그 작은 걸음 하나가 조선을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멀리 이끌어냈다.